안녕하십니까? 콩매도TV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 보니까 뭐 오전에 3200 찍었다가, 지금은 좀 내려왔는데요. 앞으로 저는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장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음, 자, 근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총을 역전 가능한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불가능한 구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향후 10년 내도 아니지만 그 이후에도 좀 역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하이닉스가 의외로 사업부가 진짜 단일 사업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론 뭐 지금이야 과점 체제니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외로 좀 영업 구조가 뭐 좋을 때는 완전히 좋지만 시클리컬 할 수가 있다. 위험할 수도 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의외로 굉장히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지금은 고전하고 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예요. 그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영업 구조 면에서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뭐 영업이익이나 PER 면에서 하이닉스가 훨씬 그 지표만 보면 더 갈 여지가 많은 거죠. 먼저 하이닉스 간단히 보시면요.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 안 했어요. 지금 예상치가 8.8조 원인데 물론 뭐 9조 원, 10조 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총이 217조인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70조 였어요. 70조. 참 격세지감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그래봤자 PER이 6배예요. 물론 PBR은 2.4배니까, 뭐, 1배가 넘었으니까 결코 뭐 저평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PER 지표라든가 영업이익 지표로 보시면 10조라고 치면 뭐 40조 아닙니까, 연간? 이대로 나가면. 지금 주가가 충분히 설명되고도 남는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뭐, 주가가, 최근에 좀,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부진했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이 컨센서스가 거의 한 6조 넘었는데, 5조 원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만큼 지금 HBM 파운드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물론 뭐 PBR로 보면 하이닉스가 2배 이상 비싼 겁니다. 하이닉스는 2.4배, 얘는 1배. 삼성전자는 아직도 뭐 그렇게 PBR 1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PER도 11.7배니까 높지 않아요. 물론 하이닉스보다 높은데, 근데 하이닉스 PER하고 삼성전자의 PER하고 같이 봐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영업 포트폴리오는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어요. 일례로 뭐 DS 부분이라든가 뭐 가전이라든가 파운드리는 조금 부진하지만 뭐 이런 부분은 영업이 그렇게 들쭉날쭉하지 않아요. 꾸준히 한 15조 뭐 20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반도체가 가격이 급등락이 심해서 막 좋을 때는 왈탁 좋았다가 나쁠 때는 또 나빴다가 지금 삼성전자가 나쁠 때예요. 소위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에서. 그 얘기는 HBM에서 삼성전자가 유의미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체제가 계속하면 뭐 한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역전당할 수 있겠죠. 근데 좀 지켜보자고요. 어떤 부분을 지켜보냐면 과연 삼성전자가 HBM을 올해도 퀄 테스트 통과를 못한다. 엔비디아나 이런 고객사한테. 그러면 이제 진짜 시총은 더 좁혀질 겁니다. 좀 더 좁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거시 반도체는 가격도 급등락도 심하지만 수요 대비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이 지금 맞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그렇다고 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재고에 따라서 오르고 떨어지는 거지 수요 공급으로 오르고 떨어지고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진짜 황금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433이래요. 삼성전자가 40, 올해 좀 밀렸지만 뭐 하이닉스가 30맷, 마이크론이 20맷 이렇게 해갖고 황금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어느 한 회사가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이 올해 3분기에 통과하면 제일 좋지만 올해 연말까지만 통과해도 하이닉스한테 시총이 역전되는 일은 없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 간단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좀 차이가 나죠. 이게 삼성전자인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근데 하이닉스를 보시면 이랬죠. 일봉이고 주봉으로 보면 뭐 더 주봉이 더 무서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봉이. 이게 200조짜리 주봉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몇 주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자, 오늘만 보시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좋습니다. 왜 그럴까? 그런 것도 여러분 보시면 하이닉스는 아침에 뭐 30만 원 훌쩍 넘었다가 조금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2.3%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지금 탄력이 더 좋아졌는데 최근 안 좋았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어제 또 많이 올랐고,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60조지만 우선주를 봐야 돼요. 우선주도 시가총액에 포함시켜야 돼요. 자, 우선주 여기가 42조니까요 400조가 넘어요. 400조가 넘는다. 하이닉스는 뭐 우선주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217조고요. 자, 반도체만 따져보면 하이닉스 217조인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360조 중에 한 180조에서 200조 정도는 반도체를 뺀 다른 영역, 뭐 스마트폰이나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나 파운드리나 그 다음에 뭐 하만 인수를 통한 그 오디오 뭐 기타 뭐 이런 거 다 합치면 180조에서 200조 이상은 다른 사업부의 시총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 시총만 놓고 보면 이미 역전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 3분기에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통과 못하면, 물론 삼성전자도 지금 HBM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쪽에 다 공급을 하고 있어요. 다만 주요 고객사 뭐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이쪽을 못 들었을 뿐이지 전혀 못 만들거나 HBM에 대한 기술이 없거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 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못 뚫느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선점 효과를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가 선점을 했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동안에 삼성전자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어요. 모든 걸 선도했단 말이에요. 26년간. 26년 동안 삼성전자가 구축해놓은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그거에 맞춰서 고객사들이 따라왔다는 거죠. 특히 반도체만큼은. D램 부분, 랜드. 근데 HBM은 이게 얘기가 틀리다. 하이닉스가 먼저 선점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통과, 그러면 하이닉스의 환경에 맞춰진, 실험 환경에 맞춰진 거에 삼성전자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구축해 놓은 통과 환경에 다른 기업들이 맞춰야 됐지만 지금은 그래서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미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 놓고 통과 환경을 구축해 놓은 그 환경에 맞게 퀄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억울하지만 삼성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등의 비애예요. 2등의 비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HBM은 2등이에요. 하지만 D램이나 레거시는 1등이 아직도 1등이에요.
그러면 디램 부분에 왜 하이닉스한테 역전됐다고 보느냐? HBM 이익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거냐? 지금 마이크론도 이제 당연히 이제 HBM 납품을 하겠죠. 삼성전자도 하겠고. 어차피 그러면 HBM 기술이라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냥 디램 기술이거든요. 디램을 쌓는 기술이에요. HBM이라는 게 고밸류. 그러니까 더 이상 얇게 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쌓는 거예요. 쌓는 기술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옛날 황희 법칙 해갖고 1년마다 2배의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집적도를 나타내는데 그 한계점에 왔었잖아요. 4나노 이렇게 오면서부터 더 이상 집적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HBM으로 가는 거 쌓는 걸로. 근데 하이닉스가 먼저 그 분야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앞서 나간 것 뿐이에요. 기술력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진짜로 기술력은 똑같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기술력의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아요. 어차피 그 원천 기술이 디램이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구축해 놓은 초기 테스트 환경을 못 따라오는 거죠.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근데 앞으로도 못 따라갈 거냐? 저는 이거 3분기나 올해 안은 반드시 바뀌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진짜 삼성전자는 위험해지는 거고요. 그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퀄테스트를 통과한다, 마이크론도 통과한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이닉스 사업부는 오직 반도체 하나 올인이거든요. 그동안에 혼자 누리던 독점적 지위가 셋이 나눠가지면 하이닉스는 지금이 고점이라는 얘기죠. 언론에서 40만원 이렇게 얘기 나오지만 저는 만약에 이렇게 보셔야죠.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올해 내년도까지 못한다. 그러면 독점적 지위 계속 가는 건데, 혹시라도 퀄테스트 통과했다,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하이닉스는 지금 주가가 고점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고객사 하나만 놓으면 가격 결정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 같이 끌어들이고 싶어 해요. 웬만하면 통과시켜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낮냐 높냐 이걸 따지고 봤을 때는 높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엔비디아라고 해도, 아니면 엔비디아가 아니라 뭐 인텔이든 어디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어느 회사든지 자기 고객사를 하나만 두기는 싫을 거예요. 그러면 옛날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 하나만 놓다가 하나시스템이랑 경쟁자를 두는 것처럼 자꾸 경쟁자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납품해주는 고객사가 여러 명이 돼야 가격 결정권을 가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모든 언론들이 다 이게 좋다고 그래요. 하이닉스가 좋다. 하이닉스 40만원 보고 시총 300주도 문제될 거 없다.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문제될 거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업 구조라고 했어요. 한 방에 그 독점적주의가 과점적주의로 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3분기 내에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키를 누가 갖고 있냐면 하이닉스가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키를 엔비디아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굉장히 지금 이 주가 레벨에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자, 반면에 삼성전자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지금 이 주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1년으로 따져보시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아까 70조에서 210조니까 뭐 2년 전 따지면 한 3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5만원에서 6만원 올랐어요. 그런 걸 따져보면 좀 더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무거운 주식이지만 삼성전자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어요.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유지돼서는 경영권 못 가져가요. 지금 삼성생명이 가진 지분도 이제 보험업법 개정되면 팔아야 되고, 오너일가 지분이 20%도 안 돼요. 삼성물산 지분하고 삼성생명의 지금 9%지만 4% 지분권 행사 그 다음에 오너일가가 가진 지분 해봤자 1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자식에 몸 안 물려준다 얘기도 있지만 물려줄 수 없는 환경이고요. 물려주더라도 쪼개서 물려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조금 진부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역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구조적으로 조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냐. 그리고 현재 투자한다고 그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안정적, 일례로 위험은 낮추면서 수익률을 더 높은 그런 투자 대안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